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오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습도가 높고 덥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지난주 시장은요. 지난주 시장은 2차 전지는 악재 속에 돋보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큰 흐름에서 보면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이제 이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ESS하고 LFP 배터리의 어떤 경쟁력, 그쪽이 좀 주목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기차의 글로벌 이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친환경차 판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 하나, 미국의 전기차 판매 하나, 또 하나는 가장 나쁜 그 점수를 받고 지난주에 혹평이 이어졌는데 삼성 HDI의 외국인 수급이 갑자기 들어왔던 그런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자료를 모아서 그걸 좀 다듬어서 제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객관적 지표를 개인적 생각을 좀 가미를 해서 방향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그 흐름을 볼 때 그 점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데이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 테마 이슈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32만 원을 돌파했다는 거, 그 다음에 NH 투자에서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거. 반대로 이제 이 삼성 SDI는 아주 어려운 한 주였어요. 다올증권에서 목표가를 인하해서 22만 원으로 했고, DB증권은 이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또 나랬고, 또 현대차증권은 삼성 SDI 목표가를 16만 원 전후로 또 낮췄고, 또 LS증권에서도 목표가를 15만 9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또 지난주 기사 중에 하나는 LNF가 SK온하고 같이 북미의 LFP ESS 시장에 공략한다, 이런 이슈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기사 하나 보고 갈까요? 눈에 띄는 기사.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이제 상반기에 신차를 등록하고 그 현황, 제가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5월 달에 내연 기관차보다 친환경차가 더 많이 팔렸다는 거,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 내용을 한번 잠깐 기사로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새 차가 84만 2,400대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전기차는 5만 5,716대가 등록이 됐는데 67%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 그리고 친환경차가 32만 8천대. 지난해에는 친환경차가 25만 4,800대였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26.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차는 3.1% 줄었고 경유차는 24.2% 판매가 줄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전기차가 67%가 늘었으니까 전기차의 증가폭이 매우 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올해 5월 달만 보게 되면 친환경차가 내연차를 앞질렀다는 그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이 내용은 이제 5월 달에는 14만 1,865대가 판매가 됐는데 친환경차가 7만 3,511대, 그러니까 50%가 넘어섰습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잠시 뒤에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유럽의 상황, 그 다음에 중국의 상황, 아시아의 상황, 북미의 상황,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이 IRA
지원 법안을 이제 폐기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없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흐름은 꾸준하게 이제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 두 가지 흐름, 국내 부분, 5월달 부분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에서 2년 내에 한국의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추가 매수를 권한다. 그 전제 조건으로서는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되면 2년 안에 5,000포인트를 넘을 거다. 그리고 올해는 최대 3,500포인트 전후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흐름을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32만 원의 돌파 의미가 좀 있고, 삼성 SDI가 외국인 순매수가 전환이 크게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죠. 그 30만 원을 이탈해서 26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30만 원대를 돌파하고 32만 원을 지난 금요일 날 넘어섰단 말이죠. 삼성 SDI는 이제 가장 혹평, 목표가를 낮추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이 40만 주 이상 순매수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이런 전례가 없었는데 그 베이스가 무엇이었는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건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제가 잠시 뒤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앞으로의 성장성과 투자 방향성도 짚어드릴 겁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잠깐 보시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30만 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G 엔솔은 30만 원이 이제 공모가였는데 이게 5월 중순에 26만 6천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거의 한 두 달, 한 달, 한 20일 만에 32만 원 재돌파를 했어요. 지난주에만 보면 33만 원 터치했다가 다시 32만 원 미끄러졌다가 32만 원 다시 올라갔단 말이죠. 이런 시그널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반등 시그널이잖아요. 반등 시그널.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LG 엔솔은 지금 그 1분기에도 흑자,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이 나타나서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LFP, 리튬인산철 그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이쪽에 이제 올해 6월 달부터 미국의 이제 미시간에서 이쪽을 이제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추세가 반전됐다. 그렇게 의미가 해석이 되고 있죠. 따라서 지금 LG 엔솔의 이번 32만 원 돌파는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LG 엔솔은 이제 34만 원, 이 34만 원의 재터치가 일어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지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기다리는 조정을 기다릴 텐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한때 셀 대표주를 했던 삼성 SDI나 LG 엔솔 같은 종목군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아마 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34만 원의 터치 가격이 얼마냐, 그걸 먼저 보시면 돼요. 먼저 일봉에서 보게 되면 완벽하게 지금 일봉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삼성 SDI 흐름도 보면, 삼성 SDI는 외국인 순매수가 갑자기 이제 들어왔어요.
삼성 SDI도. 삼성 SDI 수급을 보시면 지난주에 지금 외국인들이 40만 5천 주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 흐름, 외국인이 40만 5천 주를 샀는데 개인은 45만 주를 팔았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들어왔던 적이 없었어요. 삼성 SDI가 그동안에 계속 삼성 SDI 팔다가 지분율이 27.5까지 갔다가 지금 28.1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40만 주대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금 어떤 걸 의미하냐, 그걸 좀 봐야 돼요. 지금 7월 1일 날 13만 주 들어왔다가 다시 35만 주 팔았죠. 그리고 23만 주 들어왔다가 29만 주 팔았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이 매수한 이 40만 5천 주는 평균 단가는 아마 17만 한 6천 원 정도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진 않았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 흐름 속에서 들어왔던 이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글로벌 추세 전환과도 아마 맥락이 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관점 내에서 제가 좀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는 이 17만 원을 유지하는 가격, 그리고 이 18만 원을 안착하는 가격, 이게 매우 중요한데 1차로는 이 18만 원 지금 터치가 지금 2번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18만 원 터치가 있었고 지난주에 3번이나 18만 원 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만 원 터치를 했다가 17만 9,400원 밀렸단 말이죠. 이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삼성 SDI도 일봉으로 보게 되면 LG엔솔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어요. 장기 이평선 121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 121선이 19만 원이죠. 그리고 LG엔솔도 지금 121선이 33만 원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이 121선을 터치를 하면서 돌파해주는 이 시점이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최악의 상황 속, 그 다음에 실적이 좋지 않은 과정 속에서 기술적 지표로 외국인 메이저의 순매수 유입이 들어오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시그널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워칭하고 공부하는 그런 시그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잠시 뒤에 좀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드릴 텐데 2차전지 투자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차전지 기업 자체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전환이 되는 시점, 이게 스스로가 자발적 발광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흑자 전환인데 여기에서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체적으로 흑자 전환의 성공함에 따라서 발광체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삼성 SDI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충분한 성장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이재명 정부의 K배터리 육성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면 상반기에 내연차하고 친환경차가 거의 5대5 수준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26%, 39% 늘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친환경차가 내연차가 더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되면 K배터리 육성책은 필요하고 전기차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 말년까지 50%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충전소를 확대하고 기업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50%를 보급하려면 대단위의 충전소를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을 가는 선도적 아마 국가로, 경제국가로 틀림없이 갈 것이다, 그렇게 볼 거고요. 지금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배터리 관련 업체들을 만나서 지금 계속 면담을 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클로 계속 가다 보면 저는 이번 내각이 7월 달에 임명이 되면 저는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 안에 이 정책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래서 두 번째가 모멘텀은 육생책이고, 세 번째, 가장 먼저는 스스로의 흑자 전환이다.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직 구독하기 안 해주신 분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2차 전지는 악재 속에서 캐즘은 끝나간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2차 전지 슈퍼사이클은 올 것인가? 저는 온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 발동은 걸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첫째, 캐나다가 2035년에 신차 무공해차를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내년부터는 20%는 이제 무공해차로 가야 되고, 앞으로 이제 5년 뒤에는 60%, 그래서 35년도에는 100% 이 내연차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2035년도에는 무조건 무공해차가 다 깔려야 된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캘리포니아가 35년도부터 이제 그 의무화를 하고 11개 주가 이제 그걸 같이 시행을 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여서 이 내용은 무효화하겠다. 그래서 이 법안을 상원과 하원이 무효화시켜서 법안을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11개 주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그런 내용이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깐 내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신차를 사는 사람,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내연차가 휘발유차가 친환경차에 밀려서 새 차를 사는 사람은 최소한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워낙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제 스토커피에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준 걸 보면, 한번 전기차를 타는 사람은 절대 내연차를 타기 어렵다. 그 내용은 소음과 편의성 그리고 경제적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저는 아직까지 이제 그 휘발유차를 타고 있는데, 저도 전기차를 타볼 기회가 있겠죠. 따라서 전기차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이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이런 법안을 가게 되면 미국은 산업적으로는 더 역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자동차사가 테슬라도 있고 GM도 있고 4개, 5개 차가 있는데, 이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가 미국 내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북미와 유럽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미국에서 이런 옵션에 걸려버리면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가 발전하기 힘들어요. 결국 트럼프의 이 법안은 저는 그 미국의 그 이 재판부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법안은 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럽에서 이미 2025년 올해부터죠. 27년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량을 이제 강화시켜서 일정 부분 초과하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기 시작했잖아요. 또 유럽에서는 중국한테 고율 관세를 이제 먹였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기존의 10%에서 이제 17.8하고 45.3까지 높였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중국이 유럽하고 고율 관세를 폐기하는 협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대차나 기아차가 유럽에서 이제 판매량이 좀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좀 주시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그 LG나 SK나 그다음에 삼성은 글로벌 그 이 셀 메이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면,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폐지시켰죠. 약 1,000만 원 정도. 이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폐지시켰는데, 대신 $10,000를 이제
그 공제를 해주죠. 여기는 이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다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충전 인프라가 좀 주춤하고 있고, 하지만 신모델 출시는 계속 이제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의 글로벌 경쟁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 내연기관차 축소는 세계적으로 외톨이가 되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GM이나 테슬라, 그 다음에 또 다른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저는 그 전기차에 계속 그 새로운 출시는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북미만 해도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 전기차가 잘 팔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만 바라보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메이커들도 틀림없이 이 흐름을 동참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전기차가 220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다 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건 블룸버그가 이제 전망을 했어요. 작년보다는 25%가 늘었고, 중국이 67%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17%를 차지할 것이고, 미국이 7%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올해 북미는 16%를 성장하겠어요. 북미라고 하면은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올해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새 차 4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리나라 모델도 그렇지만 글로벌 흐름 속에서는 이른바 친환경차는 대세로 가고 있고, 이 4대 중 한 대가 전기차라고 하면은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비중은 높아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1분기에 새 차가 364만 대 팔렸습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29만 4천 대, 10.6% 정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새차 판매 중에서 보게 되면 보면 7.7% 정도 차지하고요. 올해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은 115만 대에서 120만 대 전후가 예상이 된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따라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IRA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모든 새 차를 사게 되면 1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을 대체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의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주춤하고 좀 줄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1분기에 비해서. 따라서 3분기와 4분기에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 판매량, 또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량, 북미에서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아마 트럼프 정책이 어느 정도의 효과, 그리고 그 지속성이 있을 것인지는 아마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각국의 내연차 판매 금지 시점을 얘기했는데, 지금 캘리포니아는 이제 법안이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 소송 중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는 빼고,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독일,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EU, 이게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차, 휘발유차가 판매가 금지돼요. 그러니까 30년, 25년, 35년, 이렇게 이제 판매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재명 정부가 2030년도까지 전기차를 50%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약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후속 대책과 인프라가 나오게 되면 그 담긴 내용에 따라서 2차전지와 전기차의 평가와 관심도는 확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지표인데, 이게 2021년도 나온 내용인데 203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연간 6,130만 대가 팔릴 것이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에 냈어요. 근데 작년도에는 1763만 대가 팔렸어요. 이 예측치의 정확도는 거의 한 82%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제가 2200만 대 정도 예상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지표 있잖아요. 올해 전기차가 220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이 데이터는 지난주에 나왔네요. 데이터.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한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게 올해 220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다. 근데 그게 딱 맞아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82%라고 했는데 82%가 넘어서 예상치가 2550만 대인데 2200만 대면 거의 한 85% 정도 육박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국내 증권사, 유안타라든지 많은 국내 증권사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예측을 했는데 유안타 증권에서는 올해 전기차가 글로벌에서 1600만 대 팔릴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는 1600만 대, 유안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이 블룸버그가 미국의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2500만 대가 팔릴 거라고 지난주에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중국과 북미와 이런 데서 팔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흐름이 달라지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당장 친환경차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점이 아마 그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한번 속도가 붙게 되면 이 소비자들의 이 시선에서는 그 인식이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사이클이 전 틀리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전기차를 투자하는 사람, 2차 전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걸 잘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잘 팔리면 뭐하냐, 국내 2차 전지 업계들이 잘 돼야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2차 전지 업계가 주목하는 LFP 시장, 결국은 이제 우리 2차 전지가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중저가형 LFP 배터리가 글로벌을 이제 휩쓸면서 우리 국내 그 2차 전지 셀 대장, 그 다음에 소재 기업들이 납품처가 줄게 되고 국내 셀이 공급선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결국 중국과의 경쟁 속도를 높여주면 가능한 건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LFP 배터리 시장. 자, 이걸 한번 봐야 되겠죠. 장점이 있습니다. 원가가 이 삼원계 국내 그 메인 배터리보다 30% 저렴해요. 수명은 길고 충전이 빨라요. 그래서 이 LFP 배터리가 매우 장점이 많죠. 그리고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해마다 27%씩 고성장을 하고 27년도에는 연간 100억 달러, 그러니까 110조 원 정도의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연간 이 배터리 시장이 110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LFP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른바 에너지 저감 장치 ESS 분야가 하나 있고, 하나는 EV, 전기차에서 소모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분야를, 그런데 결국은 중국의 업자가 ESS하고 EV 시장에서 거의 쓸어버렸다. EV 전기차에서는 70% 정도를 LFP에서 먹었고, ESS, 에너지 저감 장치에서는 글로벌 LFP 시장에서는 중국이 90%를 압도해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국의 LG나 삼성과 SK가 이 분야에 중국과 동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진입을 서둘러야 되겠죠.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의 반도체가 한때 굉장히
독보적이었는데 이 대만의 TSMC한테 밀리는 현상이 나와버렸잖아요. 중국이 따라와 버렸잖아요. 일본이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뒤집어졌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들은 해마다 달라지고 짧으면 1년 반, 길면 2년 반, 3년이면 모든 판도는 역전된다는 거. 시장은 해마다 달라진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 LFP에서는 중국이 전유물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LFP에서 이 셀투팩, C2P라고 그러죠. 이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중국 업체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에서 양산 시스템을 만들었고, LFP 등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과 경쟁하겠다는 건데 1년을 앞당겼습니다. 특히 이제 LG는 그래서 미시건, 홀랜드에서 ESS용으로 이제 중국과 경쟁하겠다. 그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가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이제 터닝 포인트를 한 것들도 달라진다. 3원계는 한국이 거의 뭐 높은 궤도에 있으니까. 그런데 중저가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ESS 시장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LG엔솔이 양산이 오래 뛰어들어서 먼저 들어왔어요. 먼저. 항상 LG가 좀 빠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인프라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용도 변경해서 LFP로 대체를 한 거죠. 자, 삼성 SDI는 뭐냐? 삼성 SDI는 LFP 플랫폼 극판 기술이라고 해서 LFP를 하이니켈과 블렌딩을 했어요. 혼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밀도 제고, 성능 개선해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의 슈퍼사이클을 대비하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삼성 SDI는 LFP를 개발도 하고 다 모든 걸 완비를 했지만 삼성 SDI는 내년부터입니다. 올해는 다 인프라를 깔고 내년부터 ESS 들어가고 하반기에 전기차까지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 SDI가 실적이 안 좋아도 외국인이 선취매로 들어온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온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거죠. SKO는 LFP의 각형 배터리를 완료했고 이 내용에서 이제 특히 ESS 분야에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까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LNF가 SK온하고 북미의 ESS 시장에 처음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 소재를 가지고 LNF가 양극재의 이제 매출 증가, 기대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으로 SK온도 이제 관심도를 받았죠. 따라서 SK온은 가장 그러나 좀 처집니다. SK온은 ESS 분야에서는 가장 처져요. ESS 분야에서 가장 선두주자는 삼성 SDI고요. 그 다음에 LG엔솔이 LFP에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도를 이제 봐야 되겠죠. 중국은 원통형 LFP를 개발해서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BYD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중국의 LFP 기반 ESS는 이 90%, 놀라운 숫자죠. 이 LFP 기반의 ESS 시장에서는 중국이 90%를 먹어버렸어. 그리고 전체 ESS 시장에서는 70%를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잖아요. 이 시장이.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가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앞으로 전기차보다 ESS 시장이 2차 전지에서는 캐파가 더 커진다.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이게 전기차보다 ESS 시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막대한 클라우드 시스템, AI 인공지능 시스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각국이 투자를 하고 있고, 따라서 ESS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대체 수요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ESS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보다 생활 속의 ESS 분야가 훨씬 캐파가 더 커진다. 그렇게 테슬라 그룹은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 볼게요. 미국 시장이 작년에 ESS 시장을 수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시장 규모가 약 25조 원이었어요. 25조 4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국이 131억 2,400만 달러를 먹었어요. 중국이. 한국이 12억 달러 먹었어요. 비중을 보면 중국이 70% 차지하고 한국이 7% 차지했어요. 미국의 186억 7천만 달러 시장, 25조 4천억 시장에서 작년에 24년도에 중국이 70%를 먹어버렸고 한국은 겨우 7% 먹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앞으로 27년이 되면 미국 내 ESS 시장이 322억 달러로 캐파가 커집니다. 거의 38조 정도로 늘어나는데 한국산이 50%, 중국산이 25%로 역전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이 중국의 ESS 배터리에 대해서 40.9%의 관세를 부과시켰습니다. 한국산에는 10%의 관세만 부과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미국에다가 북미에다가 막대한 지금 2차전지 공장을 지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SK와 LG가 주도했고, 삼성도 이제 애틀란티스 그룹과 GM 그룹과 1공장, 2공장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10%, 중국은 40.9%.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에 엄청난 유리한 혜택이 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27년도, 2년 뒤에는 앞으로 중국은 미국 시장이, ESS 시장이 322억 달러, 한 37조 내지 8조 되는데 한국이 50%를 차지하고 중국은 25%로 역전된다. 그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ESS 분야에서 가장 선두주자는 한국의 삼성 SDI입니다. 근데 삼성 SDI, 잠시 뒤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삼성 SDI 경쟁력이 있는 이유, 그 다음에 LG가 LFP, ESS에 뛰어든 이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찬스다. 트럼프의 악재도 있었지만 트럼프의 호재는 ESS 분야에서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미국의 앞으로 35조, 2년 뒤에 35조 시장을 한국이 거의 50% 이상 얻어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중국은 밀려나고, 한국은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는 10%밖에 안 되고, 따라서 한국 기업에 엄청난 혜택이 돼요. 또 하나, 중국이 독점했던 LFP가 이젠 중국이 독점하지 않았어. 한국하고 경쟁해야 돼. 한국은 3원계 ESS도 있는데 하이 퀄리티 중저가 ESS 시장에서도 중국과 경쟁해서 그 시장을 먹겠다. 미국부터 먹고 유럽도 가서 경쟁해서 먹겠다. 그런 경쟁을 가진 거예요. 거기에서 LG가 먼저 치고 들어갔고, 삼성도 올해 지금 울산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헝가리에도 일부 LFP를 깐다는 거고, 미국도 미시간에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I가 지금 당장은 되지 않고 있지만 그 부분이 올해 4분기부터는 막 달라진다. 내년 되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물론 LG도 그렇습니다. SK는 원래 ESS를 하지 않았는데 SK도 ESS를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LNF가 SK와 손잡고 북미에 진출한다. 그래서 올라갔죠. 따라서 이제 앞으로 소재 기업들은 어느 기업의 ESS 분야에서 손을 잡고 가냐에 따라서 주가가 매우 등락이 있겠죠.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소재보다는 셀 쪽이 더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소재에서도 가장 대장을 잡아라. LNF,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 마이너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자꾸 기웃거리면 안 된다. 내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 종목을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보다 가장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셀로 가거나 소재의 대장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2030년도에 미국이 ESS 시장이 이제 굉장히 더 커지는데 그때는 273조까지 커집니다. 34년도입니다. 273조. 미국이 2034년도에 ES 시장이 이제 273조면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흐름들을 저희가 좀 미리 시장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삼성 SDI가 23년도와 24년도에 배터리를 출하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캐틀, BYD 이제 이렇게 있죠. 그런데 캐틀이 작년에 전기차에서 381기가와트를 출시했어요. 그리고 ESS 분야에서 110기가와트를 출시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BYD가 전기차에서 165기가와트, 그 다음에 ESS 분야에서 27기가와트를 했습니다. SK온은 ESS 분야에서는 작년에 하나도 못했습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에서는 38, 그리고 ESS는 10기가와트를 납품을 했어요. 삼성이 ESS 분야에서는 거의 90%의 물량을 이미 올해도 확보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ESS 분야에서 캐파를 지금 늘리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만 보시면 그러면 이 북미에서 갖고 있는 시장, 특히 LFP 방식에서 이 캐틀하고 BYD가 갖고 있는 게 엄청납니다. 또 중국의 기타 지리자동차라든지 EV 전기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쪽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ESS 시장을 국내에서 삼성, LG, SK가 이걸 뺏어와야 국내 2차 전지가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거죠. LG가 뛰어들었고 LFP로 무장을 해서. 그 무기는 두 가지. 하나는 중저가 LFP, 그 다음에 NCM, 니켈, 코발트, 망간, NCM 기반의 이제 ESS. 이 두 가지 무기를 국내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ESS만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국이 더 무기가 많다. 그런 면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LFP ESS 시장에서 LG엔솔은 이제 제가 25년도에 양산이 뛰어들었고 26년도에 점유율을 3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LG엔솔은 주택용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LG엔솔. 삼성은 이미 올해죠. 24년도부터 울산에 LFP 라인을 구축을 시작했고, 그래서 내년에 ESS용부터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하고 전기차로 LFP로 간다. 이걸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왜 중국의 LFP가 이렇게 시장을 아소치는데 한국의 삼성과 LG는 LFP에서 이렇게 뛰어들지 않고 이게 간 거는 불구경하고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미 국내 업체들이 이미 3년 전부터 그 내용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약간 좀 시기를 좀 늦게 간 것도 있죠. 왜냐하면 삼원계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특히 삼성은 전고체에 비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 한 바퀴가 늦었지만 글로벌 LFP 시장에서 ESS 분야만큼은 내줄 수 없다 싶어서 지금
삼성과 LG가 거의 중국과 경쟁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 흐름이 판도가 내년부터는 확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삼성의 이 NCB 기반 SBB라고 하죠. 삼성 배터리 박스가 나왔는데 이 내용이 엄청납니다.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고 이 내용은 용도는 데이터 센터 전용용 두 가지의 엄청난 규모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특히 삼성이 이 ESS 시장에서는 아마 특히 유럽 쪽에서도 미국 쪽에서도 굉장히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SK온은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SK는 그래서 내년에 LFP로 이제 뛰어들겠다. 그렇게 해서 SK는 이제 가장 후발주자로 이쪽 분야에 데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 SDI만 좀 제가 뽑아서 보겠습니다. 올해 ESS 시장이 이제 53조 원이라고 합니다. SNE 리서치가 보기에는 올해만 53조 원인데 35년도에는 111조 원 정도는 최소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삼성이 이제 나온 기사를 봤더니 미국의 넥스트라 에너지의 최종 협상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최종 계약 단계. 그리고 이게 3, 4분기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이게 6.3기가와트. 그러니까, 삼성이 1년에 공급량이 보통 한 10기가와트인데, 이 회사에다만 6.3기가와트, 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중국을 제쳐버렸어요. 중국도 고민했는데, 이 미국 넥스트라 에너지가 가격보다는 품질이다. 그래서 글로벌 베스트 삼성 SDI를 선정했다는 거.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글로벌로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회사가 선정한 업체가 1등 회사가 선정한 업체가 어디냐는 후속 계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 삼성이 5월 달이죠. 테스볼트라고 독일의 ESS에다 공급을 했어요. 여기는 규모는 좀 작습니다. 62메가와트.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업체가 유럽의 1등 업체라는 거예요. 유럽의 1등 업체라고 하면은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의 많은 업체들이 이 SS를 선택할 때 삼성 SBB를 삼성 배터리 박스를 선택할 확률은 훨씬 높아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는 LFP 방식의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삼성이 개발한 LFP의 플랫폼 극 기술을 개발 적용을 해서 중국 거보다 한 단계 더 효율을 개선시킨 LFP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판도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앙골라 ESS 수주를 노력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규모나 금액은 이제 하반기에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아마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쭉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삼성 ESS의 장점은 AI 센터에 유리하고 클라우드에 유리하고 데이터 센터 이제 UPS에 유리하고 기저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2부, 다음 2개를 파일을 올릴 건데, 제가 올린 내용에서 일부는 여기서 제가 마치고 하나 올려드리고, 잠시 뒤에 2부는 이제 뭐냐면요. 잠깐 예고 드리자면, 삼성 SDI 현황. 삼성 SDI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가.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선은 시간이 지금 50분 가까이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1부 방송은 여기서 마쳐서 잠시 뒤에 2부를 제가 여러분께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